안녕하십니까. 동일출판사 전기기사 시리즈 회로 1원 강사 전주 EPS 전기기술 학원장 송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하고 이제 4장 교류 전력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4장. 자, 교류 전력이죠. 자, 이제 제 교재에 교류 전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교류 전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류에 쓰이는 소자. 저희 교재에도 지금 1장 내용에, 1번 내용에 전력의 개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소자에는 어떤 소자가 있냐면, 교류에 R이라는 소자가 있고, L이라는 소자가 있고, C라는 소자가 있었어요. 그죠?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R을 저항이라 하고, L을 인덕턴스라 하고, 자, C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커패시턴스라고 하죠. 근데 보게 되면 이 소자라 하는 것도 자, 전력을 뭐 만들더라. 전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항이라 하는 부분은 전력을 소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력을 소모하고요.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전력을 저장을 하냐라고 봤더니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전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전류.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저장을 해요. 요놈도. 어떤 전력을 저장을 하냐? 어떤 전력일 것 같아? 3장을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떤 전력? 전압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해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자, 얼마만큼의 전력을 저장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 교재에 지금 식이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유도식은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참고를 좀 하시라고 할 거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할게요.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냐 봤더니 요 저항이라고 하는 P는 R은 자, 전력을 얼마만큼 만들어? V, I만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냐 해서 2분의 1의 Li의 자승만큼의 에너지를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또 저장하냐 봤더니 2분의 1 CV의 자승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더라, 또는 전력을 저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교재 1번에 전력의 개념이라는 부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본 전력부터 좀 볼게요. 저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전압하고 전류만 있으면 전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근데 그건 어떤 부분에서? 직류 부분에서. 근데 교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따져주셔야 돼요? 교류에는 뭐가 있으니까? 위, 상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 자, 전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요놈 어떤 표현? 자, 직류에서만. 근데 교류에서는 어떤 거? 이제 위상을 고려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니까 자, 이제 보자고. 전압이라는 이제 크기와 위상이 있겠죠. 교류는 전압을 우리는 크기는 V이고 위상은 0도를 가지고 있는 전압이 있다고 볼게요. 전압. 그다음에 자, 전압 V라고 이렇게 할게. 자, 이제 전류를 봤더니 크기는 I고 위상이 얼마만큼? 자, 세타토만큼 있는 자, 전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면서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전압 전류를 곱해볼게요. 근데 이건 무슨 표현이냐? 극좌표형 표현이죠. 극좌표형 표현 어떻게 곱하기? 자, V의 크기와 위상이 0도이고, 그 다음에 자, 곱하기 I와 세타로를 자, 곱해줘 보니까 어떻게 되면 크기는 VI가 될 것이고 위상은 어떻게 돼요? 세타도가 되겠지. 그죠? 자, 요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자,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2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소수 안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놈 보니까 어떻게 크기는 VI가 되고 위상이 세타도랍니다. 근데 요놈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해?
삼각함수 표현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I에다가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2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죠? 다시 정리해보니까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VI j2의 VI 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요 전력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어떤 거? 교류에서는 크기와 위상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압과 전류에 위상이 있음으로써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돼? 위상차를 또 따져줘야 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실수야, 실수. 자, 요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허수죠, 허수. 그죠?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대. 이걸 우리 전력이, 복소수라고 하는데, 자, 이 실수에서 의미하는 건 무슨 전력을 의미하냐? 요놈 우리는, 자, 유효라고 하죠, 유효. 자, 허수가 의미하는 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무효라고 해요, 무효. 그러니까, 교류에서는 전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몇 개로 돼 있어요? 요놈 하나, 요놈의 벡터적인 합인, 요놈 하나 있네. 이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 P상이라 그래, P상.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내용을 본 바탕으로, 자, 교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교재에 이제 보시게 되면, 교재에 이제, 전력의 개념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전력이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력에는 첫 번째 어떤 전력이 있어요? 유효 전력이 있어요, 유효 전력이. 그죠? 이 유효 전력을 우리 무슨 전력이라고요? 보시게 되면 또,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소비 전력. 또는 이 전력을 또 뭐라고 해? 평균 전력이라고 해요. 평균 전력.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유효 전력 어떻게 표현해? P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P. 자, P라고 표현하고, 자, 요 놈은 어떤 값이야? 유효분.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VI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단위가요. 단위 중요하지. 와트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와트 유효분이니까. 자, 두 번째 어떤 분이 있어 또? 무효 전력이 있어요. 무효 전력이라 하는 부분이. 이놈은 무슨 전력? 허수부 전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또는 요놈 보시게 되면 유효전력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수부 자, 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자, 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R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PR은 또 어떻게? VI 사인 세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요 부분. 그죠? 그러면 자, 요놈이 이제 어떻게 계산해? 봤다. 요놈의 단위는 VAR이라고 이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 이게 뭐야? P상 전력. 자, 세 번째. 자, P상 전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P상 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PA라고 칭하자라는 거예요. PA. 그래서 요놈은 뭐가 돼?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에서는 어떻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도 있겠지만 교재에 RS 직렬 회로의 전력 계산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럼 자, 요게 예를 들어서 RX 자, 직렬 부분이 있다고 볼게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 직렬 회로야. 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이렇게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가해 줬죠. 그럼 여기 부분을 저항, 요런 부분을 리액턴스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시자고. 자, 이 저항과 리액턴스, 이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합을 우리는 임피던스다라고 해가지고 G로 표현할 거예요. G로. 자, 전압을 공급해 줬네. 전압을 공급해 줘 보니까 이 회로에 뭐가 흘러?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요. 전류.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력이 소모되겠지. 저항에서도. 얼마만큼의? I 제곱 R만큼의. 그죠? 요놈에서도 어떻게? 전류는 일정하니까. 직렬 회로에서는. 자, I라는 전류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여기에서도 전력을 소모하겠죠. 얼마만큼? I 제곱의 리액턴스만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 유효 전력이라고 해요. 자, 리액턴스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요놈 총 RX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 우리는 I제곱의 임피던스가 돼서 이게 뭐가 돼? P상 전력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I제곱의 R로 적을 수 있더라. 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I제곱의 리액턴스라고 적을 수 있더라. 자,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I제곱의 임피던스로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 2장에서 또 배웠어. 복소평면 직각좌표계라 봤더니 자, 이런 좌표계가 있었어요. 자, 교류에는 무슨 소자가 있다고요? RLC 소자가 있다고. LC를 우린 통틀어 우린 뭐라고 해? 리액턴스라 해서 X로 표현하자라고 했어요. 그거 허수 표현이지. 근데 이 회로도를 보면서 볼게요. 자, 이 회로도하고 연결돼 보니까 실수가 R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R이라고 하자고. 실수 부분. 그죠? L이니까 이 부분이 X가 되겠네. 이 부분의 전체적인 벡터적인 합.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 밑변이 뜻하는 것은 저항이요. 높이를 뜻하는 것은 리액턴스네. 빗변을 뜻하는 게 이제 임피던스가 됐겠네. 그럼 여기 세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 역률이라고 하는 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마찬가지 요놈 I제곱 R, I제곱의 리액턴스, I제곱의 임피던스에서 자, 전류를 다 이렇게 약분해 보자고. 그러면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 나오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그렇죠? 그럼 요 부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제가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뭐야? 요 부분이 자, 유효전력. 밑변이 자,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효전력. 자, 빗변이 의미하는 게 이게 뭐야? 피상전력. 그죠? 그럼 여기도 세타값 구할 수 있겠네. 자,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역률이라고 하는데 이 역률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보시자고. 자, 교류에서 자, 여기 전류값, 여기 I는 또 어떻게 구해?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해요. 그죠? 임피던스는 여기서 임피던스는 어떤 값이 돼? 임피던스는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자, 보니까 여기 피상전력도 어떻게 돼? 루트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제곱값이 되겠네. 그럼 자, 이쪽으로 다시 와보시자고. 그럼 영역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저항의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분의 V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놈을 자, 다시 한번 I제곱으로 볼게요. 그럼 요 놈 뭐가 돼?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 식, 자, 요 놈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자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돼? 임피던스로 다시 바꿔보면, 자, I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에 뭐가 됩니까? V 자승에 R로도 적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에 V 자승에 리액턴스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요 놈 보니까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에 V 자승에
임피던스로부터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교류 전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능수능란하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뒷장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 다 어디서 배웠어? 우리 1장, 2장, 3장 하면서 지금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장, 2장, 3장에 대한 지금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1장, 2장, 3장을 한 번 다시 보시고 4장을 한번 넘어오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 지금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3장에서 했던 내용, 2장에서 했던 내용. 그렇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지금 역률이라고 하죠, 역률. 자, 여기서 역률 말고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이걸 역률이라고 하는데 무효율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 무효율. 이 무효율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죠. 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야? 아니지. 레이턴스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무효율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류 전력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1번 전력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한 번씩 써보시고 능수능란하게 변환이 되실 정도로 실력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가 1번의 전력 개념과 그 다음에 저항과 레이턴스 직렬 회로의 전력 계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고요. 3번에 최대 전력의 전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최대 전력의 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최대 전력의 전송인데, 보시자고요. 제 교재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전원을 주고요. 이 전원에는 항상 뭐가 있어? 내부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 전원을 뭐라고 줬습니까? VS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RS라고 줬네. 그 다음에 부하 저항을 얼마 줬어요? RL을 줬어요. RL을. 보니까 가변 저항을 줬어요. 가변 저항. 그냥 보시자고. 전원을 줬어요. 전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고, 요 놈은 지금 뭐야? 부하야, 부하. 근데 전력을 소모하는 부분은 다 어디서 해요? 이 부하에서 해요, 부하. 그죠? 이 부하에서 하는데, 이 부하의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는 I 제곱에 RL로 구할 수 있겠네. 왜? 전원을 줬으니까 여기는 어떤 전류가 흘러? I라는 전류가 지금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부하에서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여기에서 이마만큼의 준 전력을 다 소모하고 싶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자고. 요놈, I라고 하는 걸 봤더니, I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 I는 전체 저항, 어떻게? RS 플러스 RL분의 VS로 구하시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요놈 어떻게 돼? RS 플러스 RL분의, RL의 제곱에 어떻게 돼요? VS의 자승에 RL이 되겠지? 요 P가요. 그죠? 근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요 미분을 해야 돼. 왜? 여기서 나오는 전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위해서.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교재에 1번 최대 전력 전달 전력 해갖고 P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식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하시는 건 뭐야? 미분이죠, 미분. 그 교재를 한번 참석해 보시고,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전력, 최대 전력을 얻기 위한 조건. 최대 전력 조건이라고 할게. 최대 전력 조건이 뭐냐? 어떤 게 같으면 돼? 내부 저항 RS하고 부하 저항 RL이 같다면
최대 전력이 여기에 최대 전력 Pmax라고 하는 최대 전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자고. RS하고 RL이 같다라고 볼게요. RL하고 RS가. 그럼 여기에다가 RL을 집어넣어 보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자, 2배의 RL의 자승이 될 거고 VS의 RL이 되겠네요. 다시 자, 요놈 해보니까 4RL의 자승에 VS RL이 돼서 자, 요놈 하나 약분 되겠죠. 고로 자, 최대 전력이 되는 이 Pmax는 얼마가 돼? 4RL분의 VS가 된다. V제곱이 되겠네. 여기 V제곱이 되고 여기 제곱이 되고 해서 4RL분의 VS의 자승값이 뭐가 돼요? 최대 전력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놈 하나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뭐야? 이 부분은 직류야, 직류. 그렇죠? 직류죠? 직류. 요 부분은 지금 직류예요, 직류. 근데 교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교류에서의 요 부분은 지금 직류를 뜻하는 거고, 직류. 자, 교류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뭐 교류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넘겨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어? 교류에서의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뭐예요? 교류에서는 자, 뭐가 있어? 자, 내부 임피던스와 우리 교류에서는 이제 RX가 있으니까 그걸 임피던스를 하죠. 이 내부 임피던스와 뭐가? 외부 임피던스가 같으면 된대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같아야 돼? 공액을 쳐주자라는 거지. 공액. 켤레복소수. 아시죠? 켤레복소수. 해서 자, 내부 임피던스가 GS였다면 외부 임피던스 어떻게? GS에 자, 켤레복소수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내부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2 플러스 J의 3옴을 가지고 있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대요. 그때 자,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 외부 임피던스가 얼마여야 돼? 공액이니까 2 마이너스 J3이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고로 여기서 만들어진 최대 전력 Pmax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만들어져? 4R분의 V 자승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식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 나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조건에 대해서 최대 전력 값이 나와 있는데 결과는 다 요 값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복소 전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 복소 전력. 이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복소 전력. 이 복소 전력의 의미가 뭐야?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전류가 자, 복소수로 주어진 경우에 어떤 계산법이야? 전력 계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소 전력이라고 해요. 복소 전력.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 두 개가 다 어떻게 복소수로 이루어져 있든지 전압이나 전류가 둘 중에 하나가 복소수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전력 계산 어떻게 하자?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소 전력에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복소 전력의 단위가 그러면 뭐가 되냐? 볼트 암페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 들어봤네? 볼트 암페어 뭐야? 어떤 전력이야? 우리 교류의 전력에는 세 가지 있다면서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볼트 암페어 무슨 전력? 피상 전력. 아, 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이구나. 피상 전력은 뭐야? 유효와 무효의 백체적인 합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전압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전압이, 자, V에, 자, 0도야. 근데 전류가, 이게 몇 도야? 자, 크기는 I고 30도예요. 전력을 구해보니까 이거는 곱하시면 되겠지. 근데 잘 보시자고. 계산해보면 VI 뭐가 돼요? 30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VI의 자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위상차야, 위상차. 근데 이게 0도에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V가 60도라고 볼게요. 60도. 이건 위상차지? 위상차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 VI 뭐가 됩니까? 90도가 돼요. 90도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취하자? 우리는 전압이나 전류 둘 중에 뭘 취하자? 공액을 취하자. 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복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P상전력이 단일수인데요. PA. 이거 어떻게 구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구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근데 자, 요 위에 전압과 전류 둘 중에 어디에다가 전압이나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공액을. 취해 보니까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 자, P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로 나오더라. 이 P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유효. PR이 의미하는 건 뭐야? 무효. 자, 요 놈은 와트. 요 놈은 VAR. 그죠? 요 놈은 단위가 뭐야? 볼트, 암페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요게 뭐가 돼 있어?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자, 플러스 J일 때는 이게 뭐가 돼? 용량성이 돼요. 자, 마이너스 J일 때는 이게 유도성이 되겠지. 근데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복소전력을 자, 어디에 전류의 공액을 취할 때는 뭐가 바뀌어? 요 위치가 바뀌죠. 그죠? 저는 지금 전압에다 공액을 취했어. 전압 공액 취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일 때는 용량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유도성.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요 놈이 자, 어떻게 이제 VI인데 어디에다가 전류에다가 이렇게 공액을 취하게 되면 요 놈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J가 유도성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가 뭐가 돼요? 용량성이 되죠. 근데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놈을 하나 공부를 하시던지 안 하면 요 놈을 하나 공부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 답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시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근데 자, 왜 공액을 취하냐? 그 부가적인 설명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좀 할게요. 아까 보니까 전압하고 요 전류를 곱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더해. 근데 이 전압이 갖고 있는 위상이 60도야. 요 위상 차죠? 근데 우리 극좌표형으로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나와? V에 90도야. 안 맞죠? 뭐가 나와야 되는데 VI 3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해돼요? 잘 보시자고. 왜 공액을 취하냐? 자, 요게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압. 요게 전압이 가지고 있는 요걸 세타2라고 할게. 요게 뭐가 돼? 전류 I라고 할게. 요게 가지고 있는 위상이 세타1이라고 할게요. 위상 차니까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 위상 차는 어떻게?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압이나 전류에 이 전압에 공액을 취해볼게. 공액을 취해보면 요게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를 할 수 없잖아. 플러스니까. 그래서 공액을 취해보니까 이마만큼의 세타가 얼마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세타2가 돼. 그래서 위상차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 둘 중을 어떻게 벡터들을 그려보니까
공액을 취해보면 한쪽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브적으로 이런 원리에서 이런 식이 나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결론은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거? 자, 만약에 전압이나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질 경우에는 자, 어떤 걸로 계산해? 복소 전력을 통해서 전력을 계산해. 근데 그 전력이 의미하는 건 뭐야? 피상전력이죠. 그때 피상전력에 자, 실수부가 의미하는 건 뭐야? 유효전력. 허수부가 의미하는 게 무효전력.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 복소전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자, 5번 보시자고 이제. 마지막 5번.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3전력계법이라고 있어요. 3전압계법, 3전류계법. 전류계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자, 보시자고요. 자, 5번째 전력의 측정이죠. 전력의 측정. 자, 첫 번째, 자, 전압계법이라는 게 있네. 전압계법. 자, 전압계법이 있어서, 자, 전압계 3개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런 회로에 보아가 이렇게 있고, 보아가 있는 요런 회로에, 자, 전력을 측정하고 싶대. 전압계 3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전압계 하나.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 전압계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전압계 하나. 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전압을 재고 싶대요. 그래서 나온 전압값. 자, 결론적으로 P 값은 얼마가 돼? 자, 2R분의 1에, 자, V3의 자승 마이너스 V1의 자승 마이너스 V2의 자승값이 된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 3전류계법을 볼게. 3전류계법. 자, 두 번째. 자, 전류계법을 볼게요. 전류계법. 자, 전류계법을 보니까, 요놈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부하에, 이렇게, 선이 있는, 자, 요런 회로에 전류를 측정하고 싶대. 어디에다가? 전류는 직류로 측정하죠. 자, 요놈이 I1. 요놈이 I2. 그 다음에 I3가 되겠네. I3, 그 다음에 요놈이 뭐가 돼? I2. 그래서 저항 R. 여기도 저항 R. 자, 이때, 자, 전력. P가 얼마가 되더라? 보니까 2분의 R에. 자, I1의 자승 마이너스, I2의 자승 마이너스, I3의 자승이 된다더라. 자, 우리는 교재에 지금 유도 과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은 제가 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제가 쓴 이유가, 요 식값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 식값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자, 요런 부분들이 또 어디에서 출제가 되니까, 실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근데, 자, 어차피 유도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전류계법에 관련된 유도식을 한번 해볼게요. 전류식에 관련된 거 가지고. 자, 보시니까, 자, 전압이 이렇게 지금 걸어졌네. 이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부하야, 부하. 그 다음에 여기에 역률이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죠. 근데, 자, 보니까 여기 부하단에, 자, 전력 소비할 수 있죠. 전력 얼마만큼 소비해? P는. 전압은 일정하죠. 병렬 회로니까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 일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압은 V. 그 다음에, 자, 전류는 어떤 거? I3가 되겠네. I3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뭐가 돼? 와트가 돼. 와트가. 그죠? 근데 여기 전압.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V는 병렬 똑같다니까 IR이야.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자, I2의 R로. 전압은. 그죠? 한번 보시자고 또. 자, 보니까 접점이 이렇게 있어, 절점이. 자, 전류가 요렇게 분류가 되겠네. 어떤 법칙? 키르호프의 누가 전압 법칙이야? 전류 법칙이죠. KCL. 그죠?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보자고. I1은 들어오는 전류는 뭐와 같아? 나가는 전류.
I2 플러스 I3와 같더라. 하지만 교류이기 때문에 어떤 합? 벡터적인 합과 같더라. 이해되시죠? 자, 요놈의 자 I1의 크기를 구해볼게. 크기를 구해보니까 요놈 어떻게 돼? 루트에 I1의 자승 플러스 I2의 자승 플러스 2배의 I1 I2가 되구나. 자, I2, I3 자, I2, I3의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죠? 다시 자, 요놈 절대값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벗겨주기 위해서 해보니까 I1의 자승은 어떻게 돼? 루트에 I1의 자승은 자 I2의 자승 플러스 I3의 자승 플러스 2배의 I2, I3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봐. 요거 우리 조정할 수 있겠네.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어디서 조정해? 요거 가지고 조정해. 보니까 P라고 하는 게 자, V가 I2니까 어떻게? I2, I3의 아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요 부분 이용해보자고. 다시. 자, I1의 자승은 I2의 자승 플러스 I3의 자승 플러스 2배의 I2, I3, 자, R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거기에 요 R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R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럼 자, 보니까 이제 넘겨. 요게 의미하는 건 뭐니까? I2R 코사인 세타가 요게 P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잘 봐.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자, 넘어가 보시자고. 자, I1의 자승 마이너스 I2의 자승 마이너스 I3의 자승은 여기 뭐가 돼? R분의 2의 P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요놈. 그죠? 자, 고로 P라고 하는 것은 요놈 넘어가니까 여기다가 2분의 R 여기다 2분의 R을 곱해볼게요. 해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R에 뭐가 돼? I1의 자승 마이너스 I2의 자승 마이너스 I3의 자승이 되더라. 자, 요 식이나 어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 유도 과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어. 우리 교재. 그죠? 교재 내용이 그래요. 마찬가지 이 전압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금 했던 유도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 요게 나와.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필기에서는 그렇게 필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 마찬가지 실기에서도 우리가 전력계법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2전력계법, 3전력계법, 그 다음에 여기처럼 전압계법, 전류계법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실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다뤄지니까 미리 필기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좀 알아두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장의 교류 전력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답대로 하지 마. 실력이 안 늘죠. 여기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답을 가려보고 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어보셔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게 실력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